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UBS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립공주대 사범대학이 2024학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시험에서 총 30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교원 선발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주대는 교원 양성 명문대학으로서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024학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시험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한 공주대학교에서는 올해 총 30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9명, 경기 97명, 충남 67명, 세종 28명 등이었습니다. 높은 합격률로 명성을 이어가는 공주사범대학교의 비결을 알아보고자 사범대학 학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한문교육과 이동재 교수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학생들의 의지죠. 두 번째는 학과 교수님, 선배님들의 열렬한 응원, 지원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오랜 기간 축적된 임고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넷째, 우수한 신입생 유치가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범대학은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수 교원 및 교원 전문가 양성, 21세기 다변화 융복합 교육문화 선도, 교육 연구를 통한 교육 이론 및 가치 창출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2024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공주대학교 졸업생분들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를 졸업해서 도덕윤리 과목으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음악교육과 20학번이고 남태상입니다. 중등 음악 임용고시 시험에서 올해 합격하였고 경기도에 응시를 했습니다. 가장 큰 지원을 받았던 부분은 학과 독서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건데요. 문헌정보교육과에서는 독서실 책상에 있는 독서실 하나와 이제 빈 강의실 2개를 4학년들이 쓸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합격 특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합격하신 선배님들이 오셔서 어떤 식으로 교육학 전공을 공부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제 2차 시험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특히 수업 실현이 많이 도움 받았었거든요. 이제 합격한 음악교육과 선배들이 와주셔서 제 수업 실현을 보고 이제 어떤지 피드백을 한 10번 정도는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점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2가지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제가 본전 공생에 비해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내가 정보가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임용 커뮤니티에서 많이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윤리교육과는 이제 도덕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를 제가 밥 먹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 밤에 자기 전 이럴 때 들어가서 무슨 글이 올라오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정보를 좀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용 커뮤니티랑 합격자 선생님 블로그 많이 찾아보고 본인이 그 본전공생보다 좀 뒤처질 수 있다. 출발선이 좀 뒤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임용 시험의 형식은 2024학년도 기준으로 실기 시험을 면접 수업 실현보다 일주일 더 먼저 보게 되고 그러고 6일 뒤에 수업 실현, 그 다음 날에 면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있다 보니 근데 그 실기가 지역마다 다 달라서 본인이 정말 못하는 실기가 그 지역에 있다면 사실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선택에 있어서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큰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용고시를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면 이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도 하고 더 길게 산다고도 하는데 남은 몇십 년의 일생을 위해서 딱 1년, 2년 정도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값진 1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투자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공주대학교의 높은 임용고시 합격률에는 사범대학의 전폭적인 지지와 학생들의 강한 의지력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NUBS 이유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광 캠퍼스 정문 근처에서 보이던 흉물스러운 허수아비가 최근 모두 철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개월에 걸쳐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이 기이한 허수아비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세운 것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사라진 겁니다. 자세한 내용 고은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작년 8월경 공주대학교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앞 공터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허수아비. 허수아비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며 공포심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터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허수아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KNUBS 취재 결과 앞 건물 식당 주인이 공터 부지를 공주대학교에서 매입해주지 않자 벌인 시위라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허수아비가 자취를 감춘 것에 대해 공주대는 공터를 매입한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산다거나 이런 변동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제3자에게 공터를 매각했다기엔 한 구석에 정리되지 않은 천들과 허수아비의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약 7개월간 학생들에게 궁금증과 공포심을 유발했던 허수아비. 다른 누군가에게 공터를 매각한 것인지, 아니면 시위의 효과가 미미하여 매각을 포기하고 허수아비를 철거한 것인지, 그렇게 결론은 미궁 속으로 빠진 채 허수아비는 사라졌습니다. KNUBS 고은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생활관 드림하우스 관생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교체하기 위한 공사로 당초 학생생활관 개관 전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계속해서 연장되는 탓에 생활에 대한 불편 감수는 오롯이 관생들의 몫으로 돌아간 겁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학생들을 무리하게 입주시킨 것은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관생들은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각종 공사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작업자들이 기숙사 내부 및 근처에서 흡연을 하고 호실 창틀 근처에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한편 드림하우스 측은 남은 공사 기간 동안 관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관생들의 불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존 테니스장 자리에 신축되는 미래융합역사문화관이 최근 착공했습니다. 미래융합역사문화관은 최첨단 역사문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전시 영역뿐 아니라 교육 영역도 조성될 전망입니다. 한편 기존 박물관과 어떻게 상호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총선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주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중 공주대 의과대학 유치와 공주역 역세권 개발은 우리 대학 구성원에게 큰 관심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공주 지역과 우리 대학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공주대학교의 발전과 하우 여러분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NUBS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